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횃불 하나님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장용진 힘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제가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이라도 더 제 방송 좀 소개시키고 또 데리고 오려고 노력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팩트로 조저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차인숙님, 쌍남자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428억 약정이 사실이면 20억 요구는 왜 거절했니? 예,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428억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십니까? 428억은요. 천화동인 1호 중에서 이재명의 지분이 428억쯤 있다라고 말한 남욱과 정영학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주장입니다. 물론 유동규도 여기에 얘기를 한 부분을 좀 보탰죠. 자, 애시당초 유동규가 이 대장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 상당 부분을 이재명 측에게 갖다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지금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이거 뇌물죄 정도로 해가지고 좀 처벌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자, 검찰은 바로 이래서 428억, 천화동인 1호 가운데 이재명 지분이 있고 그 액수가 428억이다 라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공을 들여왔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정영학이 그랬다, 또는 심지어 유동규가 그랬다, 남욱이 그랬다, 김만배도 그랬다 카더라, 이런 얘기까지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엄청난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뻥을 치기도 했었죠.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증거는 하나도 없었고, 정영학도 그렇고 남욱도 그렇고 유동규도 그렇고 자기가 직접 보고 들었고 물증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없고, 그 카더라, 누가 그 카드? 김만배가 그 카더라 라는 수준밖에 말 못했어요. 문제는 이 김만배가 아니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게 왜 이재명 거야, 이거 유동규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영학 녹취록 지금까지 공개된 거 쭉 한번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428억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약 25%는 누구? 유동규의 것임이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유동규도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거 천화동인 1호 그거 내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했다고 정민용이 또는 남욱이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런 말도 했어요 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검찰은 428억 약정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법정 진술이 또 있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벌써 지난달에 한번 증인을 섰었는데 추가적인 어떤 질문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영학 회계사가 오늘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오늘 검찰 측 신문에서 정영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만배가 성남시장실에 불려갔다 와가지고 이재명 측이 20억을 요구하더라 라고 말했다. 이게 오늘 정영학의 증언입니다. 김만배가 시장실에 불려가가지고 이재명 측으로부터 엄청나게 쪼임을 당했는데 그 쪼임 당하는 목표가 뭐였느냐? 대선 자금 20억을 내놓아라 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만배가 매우 힘들어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김만배는 돈을 안 줬다. 결국 왜? 화를 내면서 안 줬다. 왜 안 줬는지에 대해서는 잘 뭐 딱히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안 줬다. 자,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20억 요구를 하더라. 그거에 대한 증거는 있니? 증거는 없어요. 그럼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 김만배가 했다고. 결국에 물증 없이 또 카더라만 있는 거죠. 정영학의 이 같은 진술은 지난번에도 나왔고요. 또 작년 연말쯤에 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긴급 체포를 당하던 그때도 비슷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증이 나온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판사가 질문을 합니다. 정영학 회계사한테 직접 묻죠. 아니, 김만배가 20억을 요구를 하는데, 아니, 이재명이 김만배한테 20억 내놔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안 줬단 말이지. 네, 안 줬습니다. 그래, 그러면 428억, 이 천화동인 1호 중에서 428억이 그게 이재명 거였다며. 네, 그렇죠. 그러면 428억에서 20억 정도는 먼저 떼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무렵에 니네들 정산도 지금 막 한참 진행될 때 아니야? 20억 그걸 못 줬다고? 말이 되니? 라고 묻습니다. 자, 정영학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질문입니다. 너 거짓말하고 있지? 솔직히 안 불어? 라고 말하는 거 거의 똑같았죠. 여기에 대해서 정영학은 과연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지금까지 유동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2020년 4월쯤에 정진상이 이 김만배를 불러서 20억 대선 경선 자금을 내놓아라 라고 요구를 했다. 누구한테? 김만배한테. 그래서 김만배는 뭐라 그랬는데 NO! 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막 짜증을 냈다. 이게 이제 유동규의 진술이에요. 이 시기 2020년 4월이라고 합니다만 조금 시기가 조정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7월 혹은 10월이 되기도 하고요. 2021년 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2021년 2월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정진상이 아니라 김용 부원장이 남욱에게 직접 돈을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거부하니까 김만배 제끼고 직접 남욱한테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욱이 뭐라고 했느냐? 왜 20억을 지금 당장 줄 수는 없고 10억은 지금 먼저 드리고요. 나머지 10억은 내년에 드릴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때가 되면 이미 여기서 말하는 남욱이 말하는 내년은 언제 말합니까? 예, 이 대화가 있었던 게 2021년 2월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내년이라는 것은 2022년 1월 아니면 2월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바로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다고요. 즉 10억을 대선 직전에나 돼야지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안 준다는 얘기와 동일하죠. 여하튼 유동규의 진술은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유동규는요, 이렇게 김용이 남욱한테 요구해서 받은 10억을 내가 지가 대신 받아서 김용한테 전달했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욱이 돈을 요구했으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남욱이 돈을 만들어 가지고 정영학한테 주고 정영학이 그걸 다시 유동규한테 전달해 가지고 그래서 돈을 6억 원을 줬다. 한 8억을 원래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1억 원은 유동규가 쓱싹 해먹고 나머지 1억 4천은 다시 반납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6억밖에 안 줬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부터 사실 말이 안 돼요. 너무 엉성하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를 줬는지 얼마를 줄 것인지 얘기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중간에서 유동규가 쓱싹 해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10억 주겠다 라고 한 상황에서 유동규가 돈을 쓱싹 했다. 그리고 나머지만 전달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10억이라는 돈 총액이 있는데 그러면 유동규 거기서 중간을 쓱싹 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결국 지가 개워내야 되는 돈이잖아. 야, 돈 어디 갔어? 왜 이거밖에 안 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말도 안 하고 유동규가 쓱싹 했다고 그것도 대선 자금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일단. 여하튼 간에 유동규의 진술은 이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오늘 정영학 진술은 이렇게 바뀝니다. 원래 유동규가 말했던 거 2020년 4월 혹은 7월 이때 정진상이 대선 자금 20억을 요구를 했다. 누구한테? 김만배한테. 근데 김만배가 거부했다. 이게 2020년 4월 혹은 7월 아니 뭐 2021년 초 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하여튼 이 시기야. 이게 지금까지 유동규의 진술이었는데 정영학은 아니랍니다. 이때가 아니래. 정진상이 대선 자금을 요구하긴 했는데 시기는 이때가 아니라 2021년 2월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달라지는 거지. 4월, 7월, 10월, 2021년 초라고 했다가 다시 2월로 와버려요. 일단 여기서부터 정영학의 진술이 조금씩 유동규하고는 차이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요. 분명히 유동규는 2021년 2월에 뭘 달라 그랬다고? 예. 이번에는 김용이 대선 자금을 재차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 남욱이 그중에 10억만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2021년 2월에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봐. 이렇게 되면은 정영학 진술대로 하자면 이게 겹치네. 정진상이 20억 요구한 거하고 유동규가 김용이 요구한 거하고 같은 시기였단 말이 돼버리죠. 그럼 지금까지 얘네들이 했던 얘기들은 다 엉터리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돈을 문제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였고 그 사이에 유동규가 돈을 빼가지고 자기가 차적으로 쓰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 대선 자금을 안 줬다고 유동규한테 돈을 주면서 이상하게 되죠. 앞뒤가 안 맞아요. 어느 부분만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느냐?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남욱이 유동규에게 8억 4천을 줬고 이 중에 6억 원이 김용한테 전달됐다. 이 부분은 뭐다? 정영학 지가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자, 벌써 여기서부터 진술이 조금 온도차가 있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재판장이 날짜가 자꾸 어긋난다, 안 맞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유동규 말 다르고 정영학 말 다르고 남욱 말 다르고 그런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 말이 맞는지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정영학의 진술 가운데서도 2021년 2월이나 2021년 4월 이때도 보면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날짜가 이 2020년 4월 혹은 7월이어야 되는 날짜가 2021년 2월로 확 땡겨오면서 나머지도 보면은 날짜가 순서가 애매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정영학 진술에서 첫 번째로 보이게 되는 허점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진술은 딱 한 가지가 있었죠. 정영학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그리고 지난번 증인신문에서 한 진술 중에서 지금까지 내용이 똑같은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은 뭐다? 김용이 정치자금 20억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날짜도 틀려지고 앞뒤 정황도 많이 좀 달라졌지만 그리고 그게 유동규하고도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거나 요구했다, 돈 요구를 하더라. 누가? 정진상이. 진짜로? 김만배가 그 카드인데? 에이, 그럼 김만배한테 들은 거야? 김만배한테 들은 거야. 요까지는 증언 내용이 똑같아요. 자, 오늘도 정영학이 이런 진술이 나오도록 계속 검찰이 유도를 해요. 자, 김만배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한 적 있습니다. 그 말하고 짜증냈습니다. 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본 재판부가
딱 찝습니다. 야, 정영아, 428억 약정설 이게 맞다고 너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 그리고 검사님, 니들 유동규, 남욱, 정영학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428억 약정설, 그러니까 끈질기게 주장을 해왔지? 428억이 천화동인 1호 중에서 428억은 이재명 거다 라고 주장을 해왔지?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자, 그런데 428억 약정이 사실이라면 20억 요구를 왜 거절해? 428억에 5%도 안 되네. 자, 5%도 안 되는 이 돈을 김만배가 왜 거절했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정확한 지적이죠. 자, 이에 대해서 정영학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난번부터 재판부가 계속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 아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428억이 이재명 거라면 이재명이 그중에서 20억만 좀 갖다 줘 라고 하면 냉큼 갖다 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못 준다라고 했다면 428억 약정은 거짓말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검찰은요, 이재명이 돈 요구를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김만배가 매우 힘들어했다.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재명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재판부에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됐다? 428억 약정서를 부인하는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재판부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자, 오늘 언론 보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정영학, 정진상 20억 요구에 김만배 화내며 안 주겠다 말했다. 이게 오늘 정영학의 진술입니다. 정 회계사는 2021년 2월 김 씨로부터, 김만배입니다. 김만배로부터 정진상에게 20억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나? 자, 2021년 2월쯤에 김만배가 혹시 그런 말 한 적 있어? 정진상이 우리한테 20억을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 아, 짜증나. 그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어? 라고 하니까, 자, 정영학이 그럽니다. 그런 적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정진상이 20억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김만배가 안 주겠다고 했다. 자, 그러니까 뭐다? 정진상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지만 김만배가 화를 냈다.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뭐다? 정진상한테 요구를 받았지만 실제로 돈을 줄 계획은 없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억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유동규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여기서 유동규는 이로부터 얼마 뒤에 김용이 남욱을 직접 만나서 20억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그중에 10억을 받기로 했고 실제로는 6억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여튼 정진상 실장이 요구한 돈은 일단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죠? 정영학 진술상으로 보자면. 그런데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묻습니다. 김만배가 이재명 측근들에게 대장동 이익을 나눠준다 라면서 428억 약정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약정이 실제한다면 왜 20억 주지 않겠다고 한 거냐. 계산상 428억의 3분의 1 정도면 140억이고 이거는 정진상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보더라도 이게 이재명의 요구든 정진상의 요구든 20억 정도는 주는 게 맞지 않냐? 라고 하니까 정영학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만배가 겁을 먹었다. 겁을 먹어서 그때 안 주겠다고 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런 얘기가 다 있죠? 자, 정진상이 김만배를 만납니다. 야, 만배야! 20억만 줘. 대선 자금 써야 돼. 줘. 김만배가 왜 줘? 안 줘! 못 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428억은 지금까지 유동규든 남욱이든 뭐 정영학이든 정민용이든 전부 다 그게 이재명 측의 것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재명, 정진상, 김용이 이 세 명이 보유한 거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로 이재명 대선 자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줬을 거고, 이 중에 그냥 정진상이 내 돈 좀 갖고 갈게 돈 줘라고 했더라도, 아니 428억의 3분의 1 정도는 그럼 정진상 거네, 그럼 20억 정도는 줄 수 있네,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하는데 김만배가 거절했어. 왜 거절을 했니? 아, 김만배가 그때 겁먹었나 봐요. 아우 겁쟁이, 이렇게 된 거야. 이 뭔 개소리야? 왜 겁을 먹어? 이때가 언젠데? 2021년 2월이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뭐 이렇게 좀 서서히 이제 각인을 시키고 있을 때입니다. 지지율도 막 올라가고 할 때예요. 자, 그런데 왜 겁을 먹죠? 무슨 이유로 겁을 먹죠? 이때 이재명을 도우면은 김만배는 두고두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돈을 안 주고 겁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죠? 왜? 왜기는 왜겠어. 그 정영학이 거짓말이니까 그렇지. 요구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구도 없었고 거절도 없었던 거지. 응? 자, 어쨌거나 정영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만배가 겁을 냈다. 그래서 그때는 안 주겠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겁을 먹었다고? 만배형이? 만배형 적어도 이런데 겁 안 먹어. 그런데 이런데 겁 먹을 사람이면은 대장동 사업 시작하지도 않아.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볼 때도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걸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고? 참. 400억을 주기로 했는데 400억을 주기로 했는데 그 중에 20억 주는 게 겁나서 안 줬다고? 이게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예. 뭐 그 밖에도 이렇게 저렇게 좀 내용상 보면 앞뒤 안 맞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응? 김만배가 화를 냈다고요? 정진상한테? 왜 무슨 이유로 정진상한테 화를 내고 큰일 날라고? 자, 오히려 유동규가 이 시점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받는데 왜 이렇게 힘드니?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정민용 뭐 이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천화동인 1호가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좀 돈 줘. 내가 그 돈 나중에 받으면 너 갚아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그런 진술도 나와요. 뭐 남욱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뭐다? 천화동인 1호가 내 거야. 라고 유동규가 직접 말했다. 그런 증언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김만배가 뭐 어쨌다고?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은 지금 현재 정영학의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는 셈이 돼 버립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정영학, 정민용, 남욱, 유동규 사이의 진술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액수도 약간씩 차이가 나고요. 시기도 약간씩 차이가 나고, 무엇보다도 왜 그랬니? 라는 부분에서 서로 앞뒤가 안 맞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검찰에서는 이 정영학이 뭔가 그럴싸한 대답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영학이 뭐라고 한 거다? 정말 택도 아닌 소리를 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 정영학의 오늘 이 발언, 김만배가 겁먹어서 그래요 라는 이 발언은 정영학 자신의 진술이 얼마나 근거가 없고 또 거짓말인지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돼버린 겁니다. 사문난정님, 세상에 인간이 다른 건 깜빡할 수도 있어도 돈 거래 중에 수억 이상이 거래되는데 이 날짜를 헷갈린다는 거는 그것부터 개소리죠. 네, 아까 그걸 말씀드렸죠. 2020년 4월에 욕을 했나? 2020년 7월? 아니면 10월? 아니 2021년 초? 아니면 2021년 2월? 도대체 언제 욕을 했느냐? 정진상이 돈 요구한 게 언제야? 이렇게 날짜가 계속 엇갈린다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인간이 다른 건 깜빡해도 수억 원 이상의 거래가 되는데 이 날짜를 헷갈린단 말이냐? 그렇죠. 자, 네,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대장동 사건 수사 및 재판 지금 거의 2년을 하고 있죠. 3년 다 돼가나? 이쯤 되면은 사실 이 재판이 아니라 고문이죠. 괴롭힘, 스토킹이죠. 스토킹. 참 이런 거를 검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지금 유동규의 진술이 조금 틀리다, 사실과 틀리다 라는 게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유동규 진술의 허위가 또 드러납니다. 지난 3월달 유동규의 법정 진술입니다. 유동규 지가 김만배하고 무슨 노래방에 가가지고 M 노래방이야. 무슨 무슨 노래방 이름이 이래요. 모던 노래방. 네. 야, 하여튼 M 노래방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다 이거야. 그런데 그때 그 과정에서 유동규가 김만배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50%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 정도를 하고 있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50% 이상, 50%에 상당하는 걸 하고 있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이재명이 계속 로비 노력을 하고 있다. 이재명이 뭔가 나한테 주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 김만배하고 이 유동규 사이에 뭐 대화가 오간 거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남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0% 이상 노력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동규는 50% 이상 하고 있다는 거 결국에 청탁 들어준다 이 말이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정반대 진술이 나옵니다. 정영학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거 50% 이상 뭐 하고 있다 이 말은요, 그게 로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비용 분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동규 쪽에서도 유동규 지도 돈 많이 내고 있어. 나도 돈 많이 들어가. 나 정말 많이 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즉 뭐다? 지금까지는 유동규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적어도 이 반띵 정도 해갈 자격이 있어. 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재명이 이렇게 해줬겠어? 라는 식으로 유동규는 주장을 했는데, 그 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정영학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돈을 그만큼 냈다라는 거고, 비용 분담 그 정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유동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유동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말짱 거짓말이라는 것이 오늘 드러나고 만 겁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오늘 자꾸 정영학 진술에서 뭔가 유도를 하려고 계속 하기도 하고요. 또 좀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자꾸 만들어내려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김만배가 이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이거 니들 조심해. 이거 걸리면은 너그 4명들 싹 다 감옥 가. 자, 여기서 말하는 4명이 누구다? 남욱,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 요렇다 이거야. 요렇게 4명을 꼽았다는 거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합니다. 거기 너도 들어가니? 야, 정영학 너도 거기 들어가? 근데 너는 뭐 지금까지 별다리 그렇게 뭐 피해본 거 없었잖아. 네가 무슨 역할을 했는데 네가 뭐 돈을 전달해 준 것도 아니잖아. 근데 네가 무슨 역할을 했는데 너까지 잡혀간다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자 정영학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그 4명이 나는 빠져요. 어처구니가 없죠. 예. 즉 뭐냐, 정영학도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정영학 녹취록 이게 공개된다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정영학 지가 낸 거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재명의 결백이 드러난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정영학을 한 대 확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정영학은 검찰한테 최대한 협조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 앞뒤 안 맞는 부분도 많아요. 그죠? 왜? 정영학이 녹취록 제출을 하잖아요. 검찰한테 정영학 녹취록 제출을 하잖아요. 그 왜 그런 거 합니까? 유동규 처벌해 달라고 그래서 제출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대장동 일당들은 물고 물리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통수에 통수를 치는. 야, 이런 거 보면은 참 대장동 사업이 잘 된 게 참 특이합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뒤통수 안 친 사람은 의외로 김만배예요. 깐따삐아님 400억 공중에 붕 뜰 듯. 아유, 400억 공중에 붕 뜨면 그거 내가 가지면 좋겠다. 건돌님, 정영학이 녹취를 통해서 검사가 빼준 거지. 남욱이 돈을 안 내고 정영학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녹취록 불만. 정영학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녹취록에 불만이 최고던데. 그렇죠. 보면 거기서 맨날 서로 이렇게 서로가 돈 뭐 또 누가 좀 더 낸 거 아니냐, 누가 덜 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돈 못 주겠다, 이익 분배 못 한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녹취록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죠. 예. 아, 그다음에 우리 조수아님이 뭐 말씀을 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예. 자, 예, 아까 보니까 주무시러 가신 분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수아님이 아까 뭐라고 한 말씀하신 것 같으네요. 예, 다 때려주고 싶어요. 안 뒤질 만큼. 조수아님, 제발 장쌤 가지세요. 아우, 진짜 얼마나 좋아. 그거 가지고 우리 언론사 하나 만들까요? 요새 작은 언론사, 중간치니까 중간쯤 되는 경제지는요, 400억이면 사요. 우리 돈 모아가지고 언론사 하나 살까요? 아,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불쑥불쑥. 400억 정도면은요, 예, 언론사 하나 삽니다. 충분히 삽니다. 그 절반으로도 사요. 아씨, 참. 아스핀님, 선거 전에 김만배가 카드 깠으면 지금 대한민국 이 지경은 아닐 텐데. 그렇습니다. 에. 자, 여기서 이게 폴백님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음성도 녹취하는데 이런 거액을 주고받는데 장소, 시간, 액수를 안 남긴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정영학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앞쪽으로 좀 가볼게요. 앞쪽에서 정영학이 김만배의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지? 김만배가 극하더라. 정진상이 오늘 20억을 나한테 요구를 했다. 나 열받아서 안 준다 그랬다. 이렇게 김만배가 얘기했다. 이거 아니야? 그게 정영학의 주장이죠. 자, 그랬으면 정영학 성격에 이걸 녹취를 안 했을까? 자,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게 뭐? 정영학 녹취록. 근데 해필이면 정영학이 이거는 녹취를 안 했다고? 딴 건 다 하고? 에?
개소리를 하라 그래. 개소리를. 아유, 폴백님 정말 중요한 거 짚어주셨어요. 예. 정영학은 진짜 오만 거 다 녹취를 했습니다. 그죠? 녹취 안 한 게 없어요. 예, 특히 녹취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목소리는 김만배 목소리였어요. 그죠? 김만배가 뭐 300억, 그러니까 50억 클럽 얘기하는 것도 결국 어디서가 나온 겁니까?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정영학이 그 많은 것들 다 녹취하는데 김만배가 이 말 한 건 녹취를 안 했다고? 또 아니죠. 20억 달락했다는데 이걸 녹음을 안 했다고? 예. 이거는요, 예, 정말 말도 아닙니다. 예, 택도 아닌 얘기죠. 예. 아주 이렇게 폴백님, 예, 좋은 거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앞뒤가 안 맞죠. 정영학이 한 말도 앞뒤가 안 맞고, 유동규와 정영학이 한 말은 서로가 서로를, 예, 배치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는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이거 재판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재판 이거 더 못 해먹겠다. 이게 무슨 재판이냐, 개판이지?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행히 판사가 몇 가지를 좀 짚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기는 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